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DX에 대한 상당히 밀도 높은 투자 분석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포스코 DX 하면 많은 분들이 그룹사 IT 시스템 관리하거나 공장 자동화 설비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는 포스코 DX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거대한 축인 철강업을 넘어서 디지털 전환과 지능형 팩토리라는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간극이 사실 이 보고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의 탐사 목표는 바로 이 간극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2025년 실적만 보면 매출이 20% 넘게 급감해서 분명 위기처럼 보이는데 보고서는 오히려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상반된 평가가 가능한 걸까요? 저희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안정적인 지배구조의 속살부터 주가의 발목을 잡던 잠재적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청취자께서 궁금해하실 대목들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2025년 실적부터 짚어보죠. 자료를 보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23.2%나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이 회사에 무슨 문제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숫자 자체는 분명 우려스러운 시그널이죠. 보고서에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 이른바 체즘 현상 때문입니다. 아, 캐즘 현상. 네, 포스코 DX의 핵심 고객사 중 하나인 포스코 퓨처엠이 2차전지 소재 설비 투자를 계획했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잠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죠. 그 불똥이 포스코 DX의 자동화 엔지니어링 부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외부 요인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매출의 20% 넘게 줄었다는 건 특정 산업,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취약점을 드러낸 것 아닐까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구조적 리스크가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외형, 즉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실, 즉 수익성은 굳건히 지켜냈다는 사실이죠. 수익성이요? 네,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이 7.6%인데 이건 매출이 한창 좋았던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매출이 4분의 1 가까이 줄었는데 이익률은 그대로다. 이건 허리띠만 졸라매서 되는 수준이 아닐 텐데요. 비결이 뭔가요? 바로 선별적 수주 전략이라는 체질 개선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예전에는 마진이 2%밖에 안 남는 단순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도 일단 수주해서 외형을 키웠다면 네네. 이제는 그런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마진율이 15%에 달하는 고부가 가치 AI 비전 솔루션이나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는 거죠.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꾼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고수익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는 의미군요. 보고서에서도 프로젝트가 취소가 아닌 지연이라고 강조하던데 그렇다면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회복 사이클에 들어서면 지연됐던 매출이 한 번에 실적에 반영되면서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더불어 포스코 DX의 사업 구조는 자동화 엔지니어링과 IT 서비스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번에 타격을 입은 건 변동성이 큰 자동화 부문이었지만 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IT 서비스 부분이 든든한 채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을 방어하는 완충제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을 다졌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의 리스크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이 바로 오버행 문제였는데 이건 포스코 DX의 고질적인 문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청취자께서 이번 분석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거 포스코 DX는 신주인 수권부사채, 즉 BW라고 하죠. 이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가 늘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찬물을 끼얹곤 했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언제 털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2025년 9월 26일부로 남아있던 BW 전액을 조기 상환해버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미상환 사채 잔액은 정확히 0원입니다. 영원이요? 네, 제로. 주식으로 전환될 잠재 물량 자체가 아예 소멸된 거죠. 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던 보이지 않는 적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셈이네요. 이건 정말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건데요.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수급 측면에서 아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된 거죠. 이제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잠재적 매물 압박이라는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버행 리스크 해소는 정말 큰 호재네요. 그럼 지배구조 쪽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65.38%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안전망일까요? 아니면 성장을 가두는 유리천장일까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안정성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수소환원 제철이나 2차전지 소재 같은 초장기 프로젝트에 포스코 DX가 흔들림 없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죠. 외부의 적대적 M&A 위협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단점은 역시 유연성 부족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유통다른 주식 비율이 약 35%에 불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에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실적이 보여줬듯이 그룹사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서 그룹 전체의 투자 사이클이 둔화되면 실적에 함께 연동되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 존재하죠. 아, 그룹이 재채기를 하면 포스코 DX는 감기에 걸리는 구조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이 있다는 게 장점이자 한계인 셈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회사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계열사, 즉 외부 고객사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무 건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이 41.2%로 굉장히 낮고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2,382억 원에 달합니다. 웬만한 외부 충격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거죠. 자,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봤으니 이제 가장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보고서는 2026년이 포스코 DX에게 퀀텀 점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전망합니다. 그냥 성장이 아니라 퀀텀 점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까지 자신하는 근거가 뭔가요? 그 근거의 핵심에 안전과 DX, 즉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제철소처럼 고온, 고압, 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 현장에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려는 수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포스코 DX가 개발한 AI 기반 무인 크레인이나 용광로 주변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로봇 솔루션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룹 내에서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대목도 인상 깊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그룹의 핵심 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AI 로봇 융합연구소의 책임자로 포스코 DX 출신 인사가 발탁됐다고요? 이건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상징적인 사건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2026년을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 포스코 DX가 그룹의 IT 시스템을 지원하는 지원부대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룹의 미래 기술 전략을 설계하고 이끄는 핵심 브레인, 즉 전략 사령부로 격상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죠? 보고서에 피지컬 AI라는 조그만 생소한 용어도 나오던데요. 이름만 들으면 로봇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느낌인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된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인텔리전트 팩토리, 즉 지능형 공장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가상 공장을 만드는 기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수조 원짜리 공장을 짓기 전에 컴퓨터 게임 심시티를 수백, 수천 번 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상 공간의 현실과 똑같은 공장을 짓고 설비는 어떻게 배치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공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 심지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최적의 해답을 찾은 뒤에 현실에서 딱 한 번 완벽하게 짓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시티 비유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로봇은 어떤가요? 포스코 DX가 로봇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포스코 DX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축인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포스코 DX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A사 로봇, B사 로봇, C사 로봇 등 제조사가 다른 수많은 로봇들을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즉 ACS 역량이 독보적입니다. 제철소의 극한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는 하드웨어보다 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퍼즐인 피지컬 AI는 이 둘을 합친 개념이겠군요. 정확합니다. 피지컬 AI는 앞서 말씀드린 가상세계, 즉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실 세계의 산업용 로봇이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도록 연결하는 기술의 정점입니다. 아, 심시티에서 찾은 최적의 동선과 움직임을 현실의 로봇 군단이 오차없이 수행하게 만드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도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 기술이 어느 수준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미래 성장 스토리를 듣고 있으니 기대감이 한껏 커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장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된 것 아닐까요? 자료를 보면 2026년 1월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9배 수준입니다. 삼성 SDS가 17배인 것과 비교하면 이건 고평가를 넘어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왜 시장은 이런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가? 보고서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시장이 포스코 DX를 바라보는 비교의 틀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교의 틀이요? 네, 시장은 더 이상 포스코 DX를 삼성 SDS 같은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오토에버처럼 로봇 및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성장주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현대 오토에버의 PER은 약 47배 수준으로 포스코 DX와 비슷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다르니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군요. 하지만 동종업계가 다 비싸다는 게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프리미엄을 뒷받침할 만한 근본적인 이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미래 실적의 원천인 포스코 그룹의 막대한 투자 규모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수소 활원제철 같은 신사업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새로 지어지는 모든 공장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포스코 DX가 거의 독점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입니다. 아, 즉, 투자자들은 포스코 DX의 현재 실적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포스코 그룹이 집행할 수십조 원 투자금의 일정 부분이 포스코 DX의 매출로 전환될 그 권리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고서에서 짚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히 정리해 주시죠. 네,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특히 고금리가 길어지면 그룹사를 포함한 고객사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전방산업의 회복 속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 2025년에 지연됐던 실적 반등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 자체입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실제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시장 상황이 변화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경우 주가 조정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포스코 DX는 2025년의 실적 부진이라는 표면적 위기 아래에서 오버행 리스크 해소와 고수익 중심의 체질 개선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다졌군요. 그리고 그 위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인텔리전트 팩토리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을 달고 2026년부터 시작될 그룹의 본격적인 투자를 기폭제로 퀀텀 점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 역시 무적과 설화가 아닙니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알지만 시장의 변덕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긴 안목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 DX의 사례홍,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분석을 넘어 대한민국 전통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철강 산업이 어떻게 AI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취자께서 지금 몸담고 계신 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지능화 전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